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청소년 범죄는 꾸준히 사회 문제로 언급되어 왔는데요. 등교 개학 전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청소년 범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범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설주환 변호사 그리고 전남도의회 박문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청소년 범죄는 꾸준히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 전남을 포함한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제 청소년 범죄는 2012년도 12만 건을 정점으로 해서 약간씩 이제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2019년을 보면은 7만 5천여 건으로 여전히 높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성인 범죄의 비중이 1년에 약 200만 건 정도 발생하는데 그중에 청소년 범죄는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절도, 사기 등 이제 재산범의 비중이 40%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력범죄 비중은 5%, 그리고 이제 폭력 범죄 비중은 약 30%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을 살펴보면 지난해 약 1,300여 건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였어요. 근데 범죄 유형은 전국하고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 청소년, 여학생의 범죄 비중이 좀 꾸준히 급격하게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약 4년 사이에 13.6%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약 33%까지 4년 동안 급격하게 배 이상 이렇게 늘어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지금 현재 절실하게 좀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군 단위보다는 인구수가 많은, 학생 수가 많은 시 단위에서 이 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점은 우리 그 목포의 범죄율이 다른 그 시보다 훨씬 좀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목포가 전체 청소년 범죄 전남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의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수, 순천이 두 곳 합쳐서 약 30%, 그리고 나머지 19개 시군이 나머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지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청소년 범죄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이 유형이 좀 다양화되고 특히 목포는 청소년 범죄 비율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청소년 범죄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청소년 범죄가 과거에 비해서 현재 청소년 인구 자체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이제 그 범죄 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체적으로 청소년 범죄 같은 경우가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흉포화되어 있고 그 정도라든지 또 피해 정도라든지 이런 게 좀 심해지면서 또 그런 것들이 많은 언론에 부각이 되면서 청소년 범죄가 최근에 이렇게 또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굳이 찾자면 가장 큰 문제는 가정에서부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가정에서 가족 부모님들이라든지 가족의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을 이제 지도를 하면서 어떤 사회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화하는 과정이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맞벌이가 좀 많아지고 어떤 이런 가정 해체라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떤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아이들에 대한 규범화 교육 이런 것들이 조금 무너지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학교 교육, 공교육을 얘기하는 그 학교 교육이 조금 예전보다는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훈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떤 두려움의 대상, 그 다음에 자기가 규칙이라든지 규범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어떤 불이익 이런 것들이 체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많이 좀 덜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떤 그 사회 규범으로서의 어떤 체득하는 과정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면서 지금 현재 어떤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 됐고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악의적인 범행을 범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군중심이라든지 친구와의 만남, 어떤 또래들과의 어떤 어울림 이런 걸 통해서 우발적으로 범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상당히 좀 청소년 범죄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정에서의 돌봄, 특히 학교에서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원인으로 꼽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렇게 학교에서 돌봄, 가정에서의 돌봄이 부족해지면서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하면서 학생들이 여가 시간을 집이나 아니면 지역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늘어났습니다.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시간이 많으면은 집에서 공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우리 어른들의 기대고요. 실제로는 뭐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든지 발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과 같은 또래 아이들과 이렇게 모여서 지내려고 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은 어떤 이제 출입에 제한이 없으니까 갈 수 있는 곳도 많이 있고 한데 그래서 또 스트레스도 풀고 한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 공간이 현실적으로 좀 약간 적은 편입니다. 우리 목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여가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는가 물어보면 이제 주로 극장 그리고 이제 편의점, 제과점 그리고 이제 동전 노래방, PC방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많이 모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은 또래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군중 심리에 따라 범죄라는 그런 인식을 못하고 군중 심리에 따라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 우리 전라남도 사례를 보면은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아이들하고 이제 즐길 거리를 찾다 보니까 차를 훔쳐가지고 자기들끼리 타고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또 모여 있다 보니까 그 남의 차량에서 차를 털어가지고 어떤 비용을 대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우리 전라남도 그 청소년 범죄 건수를 보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차량 절도범이 약 140% 정도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아주 높은 수치로 증가를 했고요. 경찰에서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제로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등지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어떤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좀 예방하는 활동을 현재 벌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이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모여서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이런 군중 심리 때문에 범죄가 자꾸 일어난다는 사실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청소년 범죄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뭐 학술적인 용어로는 조포화라고도 하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일찍 폭력성을 띠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포화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과거보다 조금 어떤 흉포화됐다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뭐 아나운서님이나 의원님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다닐 때 현재와 같은 어떤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뉴스로 저희가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뭐 물론 그 같은 급부 사이라든지 이런 뭐 다툼은 있었었죠. 뭐 폭력적인 그런 게 있었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현재는 그 정도가 좀 많이 심화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원인을 또 제공한 데는 과거에 비해서 현재 어떤 인터넷 매체라든지 어떤 사이버상의 공간, 그 다음에 뭐 게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뭐 게임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 같은 경우 약간 폭력성을 띠는 경우도 많고 또 그것들을 또 모방해서 범행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 사회가 변화하면서 청소년들의 범죄 양상도 조금 더 흉악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에 미디어의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 박문홍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이제 뉴스를 보면은 이게 이제 청소년의 범죄인지 아니면 뭐 어른의 범죄인지 구분을 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그 범죄 양상이 좀 흉폭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그 범죄 특성이 어떤 집단성 그리고 우발성이 있거든요. 모여 있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예. 근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풀어주냐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그 어떤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시해주고 또 거기서 아이들이 그런 재능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돌봐준다면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재능을 잘 활용해서 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그런 에너지를 분출했을 때 실제 이제 그 아이들이 범죄에 빠질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 범죄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들이 어디로 에너지를 발산하게 해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지역과 그리고 학교 그리고 이제 각 가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올바로 성장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일원이 되게끔 또 이끌어주는 게 우리 또 어른들의 몫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꾸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 우리 지역에 보면은 학생들이 어떤 자기들의 끼를 발산하고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이게 또 어떤 지역에 따라 또 굉장히 좀 차별화되어 있고요. 예, 어떤 곳은 좀 많이 있는데 어떤 곳은 좀 적고 실제 사례를 보면은 그런 잘 갖춰진 곳은 범죄율이 좀 상당히 낮게 나타나요. 예,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만 이게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꼭 뭐 교육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좀 이걸 어떻게 그런 아이들이 그런 재능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 줄 것인가. 결국에는 청소년 범죄 문제는 우리 어른들이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어떤 공간이라든지 어떤 답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하는 거라고 저는 좀 거기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지금 가장 그 청소년 범죄에 적용되는 법은 이제 소년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년법에서는 지금 소년을 세 가지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범죄를 범한 소년이라 해서 촉법 소년이 있고, 그 다음에 10세부터 14세 사이에 이제 촉법 소년이고요. 근데 이제 범죄 소년이라 그래서 이제 18세까지, 그러니까 지금 소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를 이제 우리가 소년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10세 이상의 소년인 경우에 어떤 우범의 우려가 있는 소년들은 우범 소년이라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소년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들은 보호 처분과 그다음에 이제 형사 처분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소년법이 적용되는 경우들은 대부분 보호 처분 사건들이 많습니다. 보호 처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호 처분이라는 것은 1호 처분 같은 경우는 가정 위탁, 이래서 가정에서 이제 교육을 좀 통해서 보호 처분을 하는 경우고, 또 10호 처분 같은 경우 1호부터 10호 처분 중에서 10호 처분 같은 경우 장기 소년원 성취라해서 장기 소년, 우리가 말하는 소년원에 구금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그렇더라도 이제 소년법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더라도 뭐 이제 성인에 가까운 이제 18세나 뭐 이런 경우에는 거의 형사처벌을 성인과 똑같이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소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뭐 사형 구형이 금지된다든지, 그다음에 구속영장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가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도 어떤 그 부정기형이라 그래서 단기형, 장기형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선고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일반 성인이 범행을 했을 때와는 조금 다른 특칙이 이제 적용되고는 있습니다. 네, 소년법에 따라서 이거 성인과 달리 처벌되는데 이 보호 처분의 종류로 처벌이 된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듯 청소년 가운데 범죄를 일으키고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우리 청소년에게 유해한 뭐 매체라든가 주류, 담배 이런 것들을 팔 수가 없게끔 돼 있고, 그리고 관리자에 대한 어떤 그 의무사항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유해 시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매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정보를 통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 호프집이라든지 아니면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은 숙박업소에 가서 본인만 숙박할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이제 따로 몰래 들어와서 어떤 혼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학생들이 그 업주에게 나는 청소년이다. 예, 이제 술을 마시고 나는 청소년이다. 담배를 구입하고 이걸 나중에 밝히면서 신고를 하겠다라고 오히려 업주를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에서도 이런 일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서 구제 받을 수 없는지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전화 와가지고 어떤 자기는 억울하다. 예, 나중에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주민등록증이 맞았는데 이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이었다. 예, 물론 그 주민등록증을 요즘에는 이제 위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업주의 좀 노력과 관심이 더 있어야겠지만은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고 업주에게 그런 어떤 그 행정적 처분을 내리게 한 청소년도 요즘에는 분명히 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인식이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요, 미국에서는 청소년이 미성년자인 걸 숨기고 술을 마셨을 때는 부모에게 그 어떤 처분을 내리고 있어요. 어떤 경범죄 처분을 내리고 있고 학생에게도 교육을 받을 그러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와 같이 이런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분명히 청소년도 사회 일원으로서 어떤 사회에 대한 책임 그리고 법적인 어느 정도의 책임은 좀 물어야 되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들도 어느 정도의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년 범죄 예방과 완화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들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만을 살펴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범행을 저질렀던 학생도 물론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은 거기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어떤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사회에서 어른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관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좀 휩쓸리기도 쉽고 또 어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많이 아이들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어떻게 개선시켜 줄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가정이라든지 사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어떤 어른들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어른들의 역할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은 판단력이 조금 더 미숙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어른들, 그 사회적인 영향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네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조금 전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변호사님께서 상당 부분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인 부분에 대해서는 맨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내의 원인이 가장 큽니다. 현재 70% 정도가 가정 내 불화라든지 아니면 한부모 가정, 예, 이런 데서 오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의 부족 등으로 그 학생들이 집에 안 있고 그리고 자꾸 밖으로 나오려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어른들의 관심이 가장 큰 문제예요.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어떤 청소년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법을 어겼으니까 처벌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또 교육을 시켜서 뭐 된다 이런 문제는 약간 아닌 것 같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여준 만큼 그 아이들은 충분히 또 그 기대치만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든 아니면 학교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는 것이 저는 이 청소년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고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처럼 어떤 관심과 배려가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 가장 큰 어떤 결과가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래도 꿈이 있고 또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밀한 분석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더 이상 범죄가 증가하지 않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